우리 아이 안전한 수면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 잘 자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낙상할 수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진 않는지, 푹신한 침구류에서 엄마와 함께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 귀에 좋지 않게 백색 소음을 너무 가까이에 두고 크게 틀어주시지는 않는지, 낮이고 밤이고 밝게 재우시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슬립 베터 베이비의 김민정, 김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의 안전한 수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한국에서는요, 여기서 보지 못한 신박한 육아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도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육아 제품 속에서 누구는 사라, 누구는 사지 마라 너무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수면 전문가 그리고 간호사인 제가 좀 추천드리는 육아용품 사라, 사지 말아라 이런 영상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같이 그 영상들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맘카페에서 이것 살까 저것 살까 출산 리스트 막 검색하시고 하셨던 유목민을 위한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우선은 아기의 중요한 수면 환경,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각해보면 놀고 먹고 이런 시간들보다도 어쩌면 하루의 일과 대부분을 보내는 잠자리 환경, 수면 환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도 덥고 습한 곳에서 잘 수 있나요?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사실 한강에서 여름에 모두 다 같이 텐트를 치고 나와서 잘 정도로 정말 열대야 문제가 심각하게 뉴스에서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열대야 현상이 수면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덥고 습한 곳에서 못 자듯 그리고 흔들리고 밝은 곳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듯 우리 아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수면 환경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의 안전한 수면 환경은 아이의 건강과 편안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슬립 하이진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위생이라고 말합니다. 수면 위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 정말 퀄리티 좋은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아이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 온도입니다. 방 온도, 사실 그냥 일상 온도만 되면 되지 좀 온도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싶은데 많은 초보 부모님들이 이제 출산 준비물 리스트로 온습도계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이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일정 온도보다 굉장히 높으면 영아돌연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선 체온 조절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더운 곳에 있으면 내가 땀을 내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호흡이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온도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슬립 파운데이션이라는 수면 학회에서 그리고 미국 소아과협회에서 추천하는 온도는 20도에서 22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온도, 생활 온도와 수면의 환경의 온도는 좀 달라요. 우리도 체온이 자면서 사실 계속 내려가거든요. 체온이 가장 높을 때가 오후이고 체온이 가장 낮을 때가 새벽때입니다. 확실히 환경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면의 그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다고 해요. 사실 22도 좀 추운 온도거든요. 맞아요. 어른들이 느끼기에 조금 서늘하나 서늘하죠. 할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23도로 유지를 하는데도 추위를 많이 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온도예요. 하지만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저희 남편에게는 굉장히 더운 온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체온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 온도가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새벽에 더 깨고 잘 못 잘 확률, 아니면 밤잠의 길이 자체가 짧아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확실히 종달기상, 그러니까 밤잠을 10시간 미만 자거나 새벽잠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기는 해요.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아이가 잠을 자는 경우에는 더워서 아이들이 새벽에 못 자고 깨는 경우, 그리고 막 땀
비 오듯이 흘려서 감기 걸리고 이런 경우들도 좀 많기는 하죠. 맞아요. 저희 어른들도 더우면 진짜 많이 뒤척이고 자는 게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어머님께서 느끼셨을 때 조금 서늘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너무 이제 온도를 높이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셨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아이들마다도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온도에 맞췄더니 아이가 조금 단기침을 한다, 조금 추워하는 것 같다, 진짜 몸통을 만졌는데 따뜻하지 않다라는 경우에는 조금 춥게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너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 근처로 이제 유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실제로 컨설팅 할 때 26도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음. 어머니, 그거는 너무 덥지 않을까요? 음. 했더니 제가 느끼기에 너무 닭살 돋고 춥다고, 그래서 그 음. 정도 온도가 맞다, 아이가 너무 춥다 걱정하셨는데 아이가 온도를 내리니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컨설팅을 했었는데 아이가 계속 새벽 5시 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도 다 체크를 하고 환경도 체크를 하는데 그 환경 중에 온도가 있었는데 온도가 27.5도였었어요. 너무 더웠나 봐요, 아까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려놔줬더니 다시 6시 기상으로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습도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건조한 상태라면 우리도 자기 어렵죠. 또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은 상태여도 불쾌합니다. 습도는 적당하게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집은 60 정도로 했더니 너무 습하다, 어머님께서도 느끼시기에 공기가 조금 축축하고 너무 음. 습하다 느껴지시면 그거는 습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방에 들어가셨을 때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습도는 그 방 환경에 잘 맞게, 너무 낮지 않게 너무 높지 않게 잘 적당하게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사실 틀지 않고요, 가습기를.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20%대까지도 떨어지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잘 때만 가습기를 매일 틀어주는 경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의 환경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조도인데요. 여름에 종달 기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부모님들이 감성홈을 이제 인테리어 하신다고 이제 암막 커튼을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해가 스물스물 기어오르면 몸에서는 이제 아침인가 보다 하면서 엄청 깨려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아이들은 빛에 예민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문틈 사이에 새어나오는 빛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아이가 새벽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는 경우들도 컨설팅 때 아주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낮에는 밝게 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어둡게 재우지만요. 그리고 아침 뭐 5시, 6시 때는 해가 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하지만 어쨌든 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자체는 어두운 공간에서 그리고 어두웠었을 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잠을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었을 때는 어두운 환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어둡게 재워야 돼요? 라는 질문에 저희는 항상 낮밤 구분 가능하면 어둡게 재우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어둡게 재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얘기는 정말 저희가 여러 번 언급해도 또 듣는 질문인데요. 낮밤을 구분해야 되는 신생아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면 환경은 완전하게 어둡게, 얼마나 어둡게? 최대한 어둡게, 눈이 적응해야 겨우 보일 정도로 어둡게 해주셔도 되고, 플러스로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완전 어두운 수면 환경을 우리 아이의 수면의 양과 질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만 24세는 그럼 어떡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만 24세에 엄마 어두움이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엔 우리 아이와 함께 수면등을 골라주세요. 수면등 같은 경우에는 붉은 계통이 오히려 눈이나 이런 몸의 호르몬을 수면에 방해를 덜 하는 빛이기는 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실 제일 좋지만 그나마 빛이 있을 거면 붉은 계통이 좋다라는 의미이고요. 수면등을 아이한테 켰었을 때 이거를 키면 이제 괜찮지? 하고 좀 아이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잠들었을 때는 그걸 꺼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우리 아이 숙면도 지키고 우리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는 일단 수면을 위한 수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미국 소아과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한 수면을 위한 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를 등대고 눕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엎어서 자면 잘 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 아이는 엎어 재우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을 텐데요. 아이가 스스로 자세를 바꿔서 엎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엎어서 재워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눕히시는 시점에는 우리 아이가 등을 대고 눕혀주시고 시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으로 자는 것과 엎드려 자는 것 모두 질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는 등 대고 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옆으로 돌 수 있거나 스스로 뒤집거나 스스로 되짚을 수 있는 시기에는 사실 어떠한 자세로 자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목을 가누지 못하는 혹은 뒤집기를 할 수 없는 아이를 옆으로 고정시키거나 엎드려 재우거나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뒤집기 시기에 오히려 아이가 뒤집지 말라고 또 아이의 몸을 고정해서 제품을 사용해서 재우시는 것 또한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 대고 자라는 것이 제품을 무조건 사용해서 이렇게 억지로 재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눕힐 때에는 최대한 등 대고 눕혀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에서 말씀을 하다시피 아이의 수면 시에 자세를 고정하는 그런 제품들, 푹신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질식 위험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음은 침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푹신한 패드나 푹신한 이불, 덮는 이불, 베개, 두상 베개 등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감성적으로 막 쿠션에다가 막 이니셜 받고 그런 거는 사실 나중에 아이가 충분히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있을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푹신푹신한 거 말고 좀 단단한 거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 싱글 침대 사용하고 있는데 싱글 침대 사용해도 되나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낙상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매트리스는 아이용으로 단단한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담배 연기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영아돌연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쾌적한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실 수 있도록 흡연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영아돌연사를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영아돌연사의 확률이 내려간다고 하고 쪽쪽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돌연사의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하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나 미국 소아과 협회 위주로 저희가 번역을 한 것은 저희 슬리페럴 베이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주시면 그 프로필 링크에 무료 자료 다운하는 곳이 있어요. 그 무료 자료를 다운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전한 수면 환경 조성하는 체크리스트를 많이 적어놨으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고 좀 우리 아이 실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아이의 수면 환경 조성하는 것은 그냥 해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직결된 우리 아이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실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나가서 우리 신생아 케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